자, 논문 작성의 3대 요소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해야 돼요. 논문 주제를 정하면서. 첫 번째가 theory입니다. 두 번째가 도메인이고요. 세 번째가 메소돌로지예요. 자, 논문의 3대 요소라고 했는데 처음에 논문을 이제 쓰시려고 하면은 첫 번째가 무슨 이론으로 갖고 쓸 거예요?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어느 분야로 접근할 거예요? 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방법, 통계적인 방법론 또는 방법론을 뭘 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되셨죠? 그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석사학위 논문들 보면 이론을 안 정하고 그냥 들어가요. 아까 전에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쭉 보다가 논문 쭉 읽다가 논문 3개, 비슷한 논문 3개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 모형을 막 겹쳐요. 그래 놓고 논문 모형 만들어서 이제 하게 되죠. 공감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커저리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했는지가 중요해요. 특히 퍼블리시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차이 검정 이런 거는 이론이 별로 없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커저리티 이론이에요. 커저리티 이론들. 즉, 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라는 것에 대한 이론을 나타내 줍니다.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논문들의 아까 전에 가설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보면 이런 변수가 있고, A라는 변수가 있고,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서 유명한 게 템이라는 모형이에요. 템이 있는데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 억셉턴스 모델이라는 모형이에요. 이게 우리 저희 MIS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TPB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런 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떤 신기술은 받아들이고 어떤 신기술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장이 되죠.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을 때 이 기술을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user behavior 해가지고 사용한다. 근데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죠? 나 이거 쓰고 싶어. 라는 게 발생해야지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왜 쓰고 싶어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편하니까, 유용하니까, 업무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쓰잖아요. 그 다음에 쉽다. 테크놀로지가 쉬워야 되죠? 여러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줘도 못 쓰시잖아요. 편한데. 그죠? 그러니까 편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 업무하는데 유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이론이에요. 간단하죠, 모형은. 그런데 이 이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해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술 왜 사람들이 쓰지? 라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 모형이에요. 자, 왜 이 모형을 갖다 써요? 다 설명을 해놨잖아. 다른 이유 없어요. 대가들이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얘랑은 왜 얘가 유즈플리스가 유용하면 왜 사용 의도가 생기는지를 논문을 읽으면 몇 장에 걸쳐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어요. 남들이 다 해놨다니까. 여러분들이 할 필요 없다니까. 누군가 다 해놨어요. 대가들이. 왜 고생하냐 이거죠. 다 검증됐고 이 이론은 다 검증을 했어요. 이 이론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 논문만 해도 몇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만 개의 논문이 이 논문을 다 레퍼런스로 달았어요.
보니까 지금 벌써 이 논문이 나온 지가 85년, 6년이거든요. 86년. 지금 벌써 한 3, 40년 됐죠. 만 몇 편의 논문들이 우리 쪽 분야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템 논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거를 확장해서. 물론 이제 확장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본 뼈대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뼈대가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 뼈대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갖다 쓰면 편하잖아요. 편하고 다 설명해 놓고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 이 논문에서 이 논문하고 이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특이한지만 파악을 해서 그것만 붙이면 되죠. 자, 밑에 보세요. 밑에 논문이 이거거든요. 자, perceived ease of use, usefulness, intention, attitude는 여기는 빠졌는데 원래 있는 거예요. attitude가 있어요. 이 기본 논문에다가 뭐만 붙은 거예요? 얘 하나만 붙은 거죠. 자, 템 이론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 기본 이론이네? 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연구 모형에. 저는 안 봐요. 왜? 기본 이론으로 다 설명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제가 이 논문을 딱 봤을 때, 뭐가 신기하죠? 뭐가 특이하죠? 예. 서론에 써 있겠죠, 당연히. 서론에 나는 템 이론을 가지고 연구한다라는 거 써놔요, 다. 당연히. 그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앞에 모든 논문들은, 커절리티 논문은 앞에 무슨 이론을 갖다 씁니다라고 다 설명이 돼 있고 왜 갖다 쓰는지를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게 이론인지 그 이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모든 커절리티 논문들은 다 써놓습니다. 나는 이 이론 또는 이론이 하나면 좋고요. 이 이론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라는 걸 다 써놔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컨트리뷰션, 특이한 독창성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내가 더 확장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를 갖다 쓴 이유를 설명을 해놨겠죠. 어디에요? 서론에. 당연히. 왜 이게 중요한지가 설명이 돼 있겠죠? 그럼 이 논문을 보면 여러분들 뭐만 파악하면 돼요? 이 사람이 왜 템 이론을 가지고 썼는지. 당연히 템 이론을 알고 있으면 뭐겠어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구나. 어떤 신기술을 여기서 쓰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신기술에 대해서 억셉턴스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 신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지? 컨센츄레이션이겠네. 왜 그 기술은 왜 컨센츄레이션이 중요하지? 그것만 파악해볼까? 라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템 이론이에요. 이미 다 알려진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론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컨센츄레이션 하나예요. 딱 하나. 그거 갖고 이게 퍼블리시가 된 거예요. 쉽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면 컨센츄레이션이 뭐냐? 물론 이 논문을 제가 정확하게 저도 본 게 아니고 이제 그냥 검색하다 그냥 따갖고 온 거예요. 그냥 발표하려고. 왜 이론이 중요한지가 나오죠. 여러분들한테 누구도 안 물어봐요. 교수님들이 너 왜 템 갖고 써서 템이 뭐야? 왜 이 변수, 이 변수, 이 변수가 왜 연결됐지?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포커스만 딱 설명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게 컨트리뷰션이고 핵심이고 포커스죠. 여러분들의 논문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게 차별성이고.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변수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것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론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론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냥 논문 보고 그 이론을 하면 안 돼요. 논문도 이론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 때 아마 여기 한 분은 내 수업을 들은 분에 대해서 알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론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60명이 들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이론 보려고.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교수님들도 설명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 논문 읽다가 그냥 이론? 이런 이론이 뭐가 자꾸 나오죠? 티어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가 자꾸 나오죠? 그죠? 논문 안 읽어서 잘 몰라요? 이제 읽다 보면 티어리가 막 튀어나와. 무슨 티어리 그냥 복잡해요. 근데 그게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40개에서 50개의 이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론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단기간에 형성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나죠. 주제를 접근하거나 논문을 쓸 때 딱 나오죠. 아까 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론을 알면은 그 문제를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할지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론마다 특징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TRA, TPB, 그 다음에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Communication 이론, 그 다음에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론들마다 이런 특징, 저런 특징, 이런 인과관계, 저런 인과관계가 다 틀려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주제에 맞춰주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수님이죠. 제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트타임들은 이제 주제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파악해갖고 와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이론이 나와요. 아, 저 이론 갖고 쓰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고 쭉 검색하는 거죠. 그 이론을 갖고 썼던 논문들을 쭉 검색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론들은 키워드 치면 다 뜨죠. 그럼 그 키워드의 핵심 이론들, 논문들 쭉 떠요. 그럼 최근에 나왔던 논문들을 쭉 읽으면서 나랑 비슷한 게 있는지 없는지 쭉 검색해서 이런 논문은 내가 참고해도 좋겠다. 이런 걸 쭉 파악해가면서 내 이론을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모형이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본 모형에 플러스 변수 몇 개만 붙으면 돼요. 모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대가가 아니잖아요. 이론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그 이론을 갖다 쓰면 되죠. 박사들 같은 경우는 이론과 이론을 합쳐서 새로운 모형을 만들면 아주 금상첨화. 근데 파트타임들은 그게 어렵죠. 풀타임들은 제가 그렇게 시켜요. 풀타임들은 이론하고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라고 제가 시킵니다. 우리 졸업하는 이제 박사들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어쨌든 이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석사 이제 논문들 몇 개를 이제 퍼블리시해서 이제 저널에다 보냈더니 피드백이 오는 게 이거 무슨 이론 갖고 썼어요? 라고 와요. 안 적어 놓으면. 어쨌든 중요한 거는 theory.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커절리티 논문에서는 어떤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나요? 이 논문을 작성하고 있나요?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뭘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쓰는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TAM이라는 모형을 쓰려면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구나. 그 신기술이 뭐지? 그리고 이 신기술은 기존 기술하고 어떤 특징이 있지? 그 두 가지만 알면 아까 전에 나오잖아요. 컨센트레이션. 그걸 왜 썼지? 이것만 파악하면 그 논문 전반으로 다 알 수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도메인입니다. 도메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제 또는 어떤 산업, 어떤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론을 갖고 오는데, 자,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웹, 옛날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 웹, 요즘은 SNS, 이런 게 새로운 신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론을 어디다가 내가 적합하게 맞춰서 끼워 넣지라는 게 도메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메인들을 계속 발견해서 거기다가 확장시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론도 정하고 그 이론을 가지고 새로운 도메인으로 확장시켜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도메인을 빨리 정해서 내가 빨리빨리 확장해 나가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론을 잘 하려나가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메소돌로지는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차이 검정 이런 거일 때는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커절리티는 요즘 회계 분석 안 씁니다. 다 SM이죠.
SM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SM이 뭐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할 거니까 앞으로 실습도 하고 할 거니까 그때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쭉 사이트 리스트가 있어요. 그 이론이. 그 이론을 가지고 쭉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걸 왜 못 알려드리냐면은 전공마다 이론이 다 틀려요. 그죠? 전공마다 이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이론을 뭐 제가 이 전공의 이 이론을 꼭 배우세요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경영학 쪽에서 수업할 때는 기존의 40개, 50개 이론을 다 설명을 해요.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이론들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분야가 워낙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거기에 관련된 이론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론들을 이제 파악을 하면 되고, 아니면 논문을 읽다가 이 이론이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전을 찾아보라고. 원전은 어떻게 찾아요? 뒤에 레퍼런스 다 나와 있잖아요. 논문마다 이 이론이 써 있으면 그 이론에 첫 번째 쓴 사람이 나와 있고요. 그 이론을 제일 뒤에 레퍼런스 참고 문헌에 들어가면 그게 몇 년도에 어떤 제목으로 출판됐는지가 다 써 있죠. 당연히 읽어야죠. 원전을. 왜 안 읽어요? 읽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교수님들하고 상의하는 거죠. 주제가 정해지면 교수님한테 이거 어떤 이론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분야에서 계속 논문도 쓰고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이론들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를 디스커션 해나가는 거죠. 그게 지도교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제를 던져주는 게 지도교수의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갖고 오는 거에 따라서 지도교수가 계속 어드바이스를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게 어드바이서잖아요. 그게 지도교수의 역할인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 디스커션을 자주 하세요. 논문을 쓰려면 지도교수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미팅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파악해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들 잘 안 만나시죠? 왜 안 만나요? 논문을 바빠서? 아니잖아. 논문을 안 읽잖아.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 그죠? 일주일마다 만나려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못 해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랑 같이 박사학위 논문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저한테 콜이 와요. 일주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이만큼 했어요. 좀 봐주세요. 콜이 와요. 그러면 만나서 체크해주고, 이런 거 체크해주고, 요렇게 확장하세요. 요건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건 서로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이라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 분야에 여러분들보다 더 몰라요. 저는 큰 그림을 알는 거지, 실제로 접근을 하면은 쓰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박사나, 석사들은 뭐 어느 정도 그렇지만,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보면은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다 파트타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형하고 길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역할을. 그러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갖고 오세요. 업데이트 해가면서. 저랑 디스커션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제 방향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전문적인 지식은 저보다 더 많이 알거든요.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첫 번째, theory. 어떤 이론을 쓸 것이냐. 내가 쓰려고 하는 논문에 이론이 뭘 썼느냐. 꼭 정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도메인에다가 내가 접근할 것이냐. 그 도메인에 이 이론을 갖고 쓴 게 없었느냐. 없었어야죠. 그죠? 없어야 되는 거고. 메소돌로지는 어차피 통계학적인 방법론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